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46억 달러가 넘는 국산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군 당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성사된 방산 수출 계약 규모는 46억 달러로 파악됐지만 작년 말에 필리핀에 초계함을 수주하면서 작년 방산 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전력은 훈련기인 FA-52, 올해 인도네시아 및 태국과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방공전력에서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방산 제품의 수출에 힘입어 군은 올해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호주의 K9 수출 계약 추정 10억 달러, 핀란드 육군의 K9 추가 수출 계약 추정 3,400만 달러, 태국 공군의 TO-10TH 추가 수출 계약 추정 7,200만 달러, 인도네시아 공군의 TO-10I 추가 수출 계약 추정 2.3억 달러, 이라크 공군이 도입한 TO-10IQ, 유지보수 지원 계약 추정 3.6억 달러, 필리핀 해군에 대한 콜베탐 수출 계약 추정 4.8억 달러, UAE 육군에 대한 방공 시스템 수출 계약 추정 35억 달러 등 대형 계약이 잇따랐으며 따라서 누적된 액수는 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하면 수입의 규모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0억 달러 이상이면 내수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그동안 지난 2016년 2조 9천억 원에서 2018년 2조 1천억 원으로 27.6% 감소한 뒤 2조 원대 안팎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의 배경에는 잇따라 성사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에 추진 중이라고 밝힌 LIGNX-1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입니다. 계약 규모는 129억 디르함으로 만약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론 역대 최대 금액이 될 것이며 구매 계약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12월 13일에 호주 당국과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 반장갑차 15대 등의 패키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주 당국이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한화로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방산품이 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와 협상이 진행 중인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현지 생산 계약과 올 상반기에 결정될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레드백, 이라크의 차기 방공체계 조달 후보로 떠오른 엠셈, 노르웨이 육군의 차기 전차에 제한 중인 K2NO, 폴란드 육군의 제한 중인 K2PL,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 제한 중인 카이의 FA-50 블록2, 영국 육군의 차기 자주포에 제한 준비 중인 K9A2, 미 공군과 미 해군이 전술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로키드 마틴과 카이의 TO-10A, 인도의 경전차 도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K-21105 경전차, 마지막으로 미국의 현지 업체인 오시코시와 공동으로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후계 프로그램에 제한 중인 레드백 등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굵직한 계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산업계 입장에서도 내수시장이 포화인데다가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업계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방산원가 산정 기준으로 내수의 경우 매출 총이익률이 9%에서 16%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해당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참여하는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은 50조 규모의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참여 중인 레드백과 최대 10조 원 규모의 폴란드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에 제한 중인 K2PL입니다. 현재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미국의 장갑차 사업 수주의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의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들이 호주의 장갑차 사업 1차 관문에서 탈락하면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락한 업체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개발한 BAE 시스템즈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AE 시스템즈 CV-90 장갑차는 호주군이 요구한 성능이 레드백에 미치지 못해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 육군이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 사업에 레드백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도 호재입니다. 미 육군은 지난 7월 23일에 선택적 유인 차량 개발 사업의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의 경쟁 후보를 발표하고 그중 하나로 오시코시 한화디펜스 컨소시엄을 꼽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OMFV 입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됐으며 입찰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BAE 시스템즈, 라인메탈 디펜스 등이 이끄는 글로벌 컨소시엄 등 방산기업 6곳 이상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정된 5개 경쟁 후보들은 앞으로 15개월 동안 미 육군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에 맞는 개념 연구와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경에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3개 후보가 압축되며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폴란드의 K2PL 도입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9월 11일에는 폴란드와 K2PL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방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폴란드 언론에서만 크게 보도되었으며 폴란드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으로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인 즈비암에 따르면 폴란드의 마르신 오시에파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폴란드 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절정은 군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마르신 오시에파 국방부 차관의 방한과 관련해 폴란드는 한국과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마르신 오시에파 폴란드 국방부 차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서욱 국방부 장관과 차관 및 고위 관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의 회담에서 폴란드와 한국 간 기술 및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합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폴란드 언론은 이 협정이 한국의 K2PL 전차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한국이 폴란드의 무기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9월 10일에 막을 내린 폴란드의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현대로템사는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폴란드 육군에게 K2PL과 지원 차량의 전체 제품군을 선보였으며 폴란드 육군을 위해 기술 이전 및 차량 공동 생산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폴란드의 키엘체에서는 2021 폴란드 방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폴란드의 방위산업 업체와 해외의 방위산업체도 많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현대로템도 참가하여 K2 전차의 폴란드 모델인 K2PL을 전시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폴란드는 올 7월에 미국에서 M1A2 ZV-3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의 국방 전문 매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에서 K2 전차를 도입할 것이라는 폴란드가 갑자기 M1A2 전차를 도입하자 국내에서는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한국의 시각에서는 폴란드가 M1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 K2 전차 도입과 관련된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그램인 울프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지만 많은 폴란드의 언론에서도 M1A2 전차 도입과는 별도로 K2PL 도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M1A2 전차 도입이 K2PL 도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산 무기의 라이센스 생산에서 시작한 한국 방산업계의 진보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